여러분 반갑습니다. 짱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굉장히 무더운 날씨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8월 14일이 말복이죠. 말복이 끝나면 좀 날씨가 좀 더위가 좀 누그러질지 모르겠네요. 좌우지간 이 무더운 날씨 속 항상 더위 조심하시고, 또 요즘 코로나가 조금 더 기승을 부린다라고 하는데 코로나도 조심하시면서 이 뜨거운 여름 잘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주 월요일 뭐 똑같은 날이죠. 일주일 전 대한민국 시장은 굉장한 이 폭락을 경험했는데, 불과 일주일 만에 그 낙폭을 코스닥은 전부 다 회복을 한 상태에서 이 갭을 다 메웠고, 코스피는 그 갭을 아직 좀 다 메우지는 못했지만 지난 월요일 개파락의 시가를 회복했기 때문에 조만간 코스피도 갭을 메우는 흐름이 이어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반등이 나왔고, 시장의 중간에 눌림없는 상승이 좀 나와줬는데요. 그만큼 지난 월요일에 시장의 하락이 급박했고, 사실 어찌 보면은 경기 침체 우려다, 뭐 엔캐리 청산이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은, 사실 제가 볼 때는 수급적 요인에 의한 시장의 발작 쇼크라고 해석이 듭니다. 또한 지금의 시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반등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경기 침체로 빠진 게 아닌 그냥 뭐 일순간의 해프닝에 의한 시장의 급락이고, 수급적인 부분에서 대량의 레버리지 청산이 동반되면서 시장이 이렇게 빠졌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또 시장이 또 굉장히 빠르게 반등을 할 수 있죠. 단지 일단 지수는 뭐 양시장 다 갭 메우기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일정 부분 갭을 메우게 되면 시장은 조정은 불가피하겠죠. 뭐 그 조정이라는 게 뭐 눌림으로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싶고요. 그 지수의 이 눌림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반등의 강도가 셌고, 또 떨어지는 과정 속에서 천문학적인 신용 반대 매매가 터져버렸기 때문에, 지금 오늘 보니까 이 신용 잔고가 17조 1000억까지 빠졌는데요. 불과 3주 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불과 3주 4주 전에 20조 4천억이었던 신용 잔고가 지금 3조 3천억이 사라진 거예요. 말 그대로 그 3조 3천억이라는 돈은 어찌 보면은 개인들의 피눈물이 없어져 버린 돈이라고 봐야죠. 그만큼 레버리지 강제 청산이 어마무시하게 컸던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지금 굉장히 가벼워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어찌되었던 미국의 여러 경제 지표들이 내일부터 하나 순차적으로 나올 텐데요. 그 과정 속에서 지수는 오르락 내리락 과정을 좀 보이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오늘은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시장 대비 강했던 섹터와 낙폭과대 업종에 대한 구분을 가져서 시장을 대응할 필요가 있다. 시장 대비 강한 종목은 당연히 좋습니다. 당연히 좋고, 주식의 교원 중에 가는 말이 더 간다라는 말이 있다시피 강한 섹터가 더 가는 게 맞는데, 이 속도가 문제죠. 너무 빠르게 과속해 버리면은 또 이런 부분에서 이 반등장에 순환매가 돌아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순환매가 국내 증시의 못난이로 지금 전락한 반도체지만은, 글로벌 증시는 여전히 이 IT 업종, 특히 이제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AI가 주도 업종이니까, 그리고 미국의 일라일리가 주도 업종이니까, 두 개가 동시에 캐리를 하고 있는 시장이니까, 그렇다면 낙폭과대 안에서 IT와 AI와 연관된 IT 반도체, 그 다음에 전력 인프라는 같이 패키지로 묶어서 같이 볼 필요는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 뭐 복합적으로 다 함께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지수보다 강한 섹터와 낙폭과대 업종의 순환 장세가 전망이 됩니다. 시장은 기술적으로는 저항이나 이번 하락이 일시적 쇼크로 인한 하락이라면, 생각보단 지수 낙폭이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면 오늘 시장 뭐 양시장 다
1%대 상승을 보였고 여전히 상승 종목 수가 많은 아주 양질의 시장이 진행이 되고 있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당연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뭐 이놈 저놈 다 올려줘야 그들도 숨통이 트일 부분이라 이렇게 올려주는 거는 저는 굉장히 양질의 시장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대신 거래 대금이 많이 감소하고 있죠. 지난번 시장 급락했을 때 거래 대금이 한 10조 가까이, 코스닥은 10조가 안 됐고 코스피는 한 20조 가까이 터지면서 시장에 급락이 나왔고, 그 이후에는 한 8조대 7조대 그나마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좀 움직였었는데요. 이 거래대금 코스닥은 대부분의 물량을 연 이틀간 기관과 외국인이 받고 지금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매일같이 2천억 가까운 돈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기관들은, 외인들은 차익 매물을 쏟아내고 있다. 코스닥 쪽에서. 코스피는 아직은 수급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인데요. 매도는 멈췄다. 뭐 이 정도 생각이 듭니다. 매도는 멈췄다, 이 정도 생각이 들고, 지수가 일단은 갭 영역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당연한 거라고 보여져요. 당연히 이 구간에서 많이 올라온 종목군들에 대해서 사기가 부담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눌림도 있을 수 있다. 이 눌림이 이 갭을, 이 위에도 갭이 있고 이 아래도 갭이 있잖아요. 이 갭을 메우는 흐름에서 갈지 아니면 여기까지 빠질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구간 언저리에서 코스피도 만약에 밀리더라도 이 갭 언저리에서 뭐 갭을 메우고 다시 가는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정도로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안정된 모습 속에 일단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급락했을 때 우리나라 시장 많이 빠져주면 그때가 또 매수 기회가 계속 돼 주겠죠. 지금 시장은 특별하게 잡았을 때 리스크가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자, 글로벌 증시 흐름은 지난 쇼크에서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일본도 급락 전까지 회복했고 대만은 그 이상으로, 미국은 상대적으로 덜 빠졌기 때문에 완만한 회복을 그리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를 보면 코스닥은 거의 월요일 갭을 메우는 상승이 나왔고, 코스피는 음봉의 시가를 돌파하며 갭을 메우기 위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고, 여기서 우리는 뭘 봐야 될까? 일단 시장에 힘이 강하다. 시장 반등의 힘이 강하다. 이 부분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지난번 시장의 급락은 일시적 쇼크에 의한 대폭락일 가능성이 있고, 일순간에 터지면서 신용 등 레버리지를 일순간에 청소시킨 이벤트성 급락이었구나. 일단 이렇게 해석을 해보죠. 과거 경험상 경기 침체에 의한 하락 등은 지속성, 연속성 있는 하락, 즉 급락으로 오지 않고 하락 반등을 하면서 아주 지루하게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하락을 보이는데, 이번 하락은 말 그대로 블랙스완처럼, 정광석화처럼 빠졌기 때문에 그 반등의 흐름이 다를 수 있고요. 이후 시장의 눌림의 폭도 다를 수 있을 것이다 예상됩니다. 지금은 구분이 필요한 시장이겠죠. 이번 반등을 통해 현 시점에서 선도 섹터인 제약바이오 는 회복했고, 몇몇은 신고가를 경신하는 흐름을 보이고, 조선업종은 신고가를 터치하고 숨고르기에 들어갔으며, 반도체는 이번 하락의 주범이기는 하나 글로벌 주도 업종이기도 합니다. 증락폭과대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사실 수많은 업종과 종목들, 테마들이 존재하지만 일일이 말하기는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실적 모멘텀이 살아있고 오팡이 큰 문제가 없다면 이번 하락 파동으로 인한 하락은 전부 회복되겠다라는 확신이 이젠 강하게 듭니다. 그 시점이 빠를 수도 조금 늦을 수도 있겠지만 말이죠. 지수는 갭을 메우고 난 후 어찌되었건 단기 눌림이 조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그 눌림에서 매수로 대응해야 된다. 매수는 골고루 선도 섹터, 나폭과대, 반도체, 그리고 고민해 볼 게 전력 인프라 쪽이 하나의 관심 섹터죠. 어찌됐던 진행 중에 있는 이 산업이고, 꾸준히 수주가 베이스가 되고 있고, 뭐라고 해야 될까? AI 데이터 센터도 여전히 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의 테마야 매일매일 돌아다니는데, 오늘은 전기차 화재 이슈가 사실 지난주에 약간 종목군들 좀 움직이긴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큰 상승을 보이지 않다가, 사실 다음 달 발표를 하기로 했던 내용이 정부에서 일부 개정된 내용, 일부 내용을 내일 중 발표한다라고 하니까 급테마가 형성되어 종목군들이 아주 강하게 치고 올랐습니다. 오후장에 굉장히 뜨겁게 이쪽에
강하게 단기 테마가 불어 닥치면서 시장 블랙홀처럼 자금을 좀 빨아들이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요. 내일 발표라고 하니까 일단 내일 단기 반짝하고 오늘 올라서 내일 반짝하고 다음 달 발표일쯤 돼서 한 번 더 움직일 수도 있지 않겠나 정도 생각이 듭니다. 이닉스가 상한가에 제일 먼저 갔고요. 그리즈워즈 상이고 민테크 한빛 뭐 시간에 움직였는데 아마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보지는 종가에 들어왔다면 모를까 보지는 않을 것 같고 제약바이오 섹터 업종 신고가 그리고 일부 기관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입니다. 오늘 보면 이제 머크에서 이중항체 기업 중국 기업을 이제 투자했다 라는 내용들, 그 다음에 ADC 관련한 시장이 커진다 라는 내용들에 의해서 뭐 리가켄 바이오 신고가를 치는 모습인데요. 제가 볼 때는 추격 매수 금지다. 이 구간에서 추격 매수는 아닌 것 같다 라고 보여지고요. 조정을 받았을 때 이들이 강하구나 라는 걸 계속 인지하고 있다가 조정의 폭이 좀 깊다 싶으면 계속 들어가 보는 전략 저는 괜찮다. 왜? 이 리가켄과 ABL 바이오의 적정 시가총액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계속 머릿속에 투자. 2조 5천억에서 3조짜리 회사다. 1조 2천억에서 1조 4천억짜리 회사다. 그 이상의 과한 뭔가를 낸다라는 거는 라이센싱 아웃을 하고 그 가치에 대해서 얼마만큼 또 플러스 알파를 줄 때 그때가 주가의 레벨업이다. 지금은 올랐다 떨어졌다를 반복하는 흐름 속에서 여기서 강하게 슈팅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거는 버블이다. 단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볼 생각입니다. 퓨처캠, 바이오다인 등 하단 종목 위주에서 일단은 관심을 가져보고요. 이 하단이라고 해봤자 이런 종목군들이 각각의 재료가 없냐 그런 게 아닙니다. 강력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별 상관없어요. 제약바이오는 완전히 개별주 스타일이기 때문에 먼저 가나 조금 늦게 가나 이 차이인 것 같아요. 자, 미국 해리스 지지율 상승과 공화당 의원들의 IRA 폐지 반대 확대 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일단 지난주에 CS 윈드의 강력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지금 지속 상승을 좀 해주고 있고 하나 솔루션은 1분기에 4천억 적자, 이번에 1천억 적자를 만들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떨어질 때는 뭐 계속 사 모으고 있고요. 뭐라고 해야 될까? 어차피 이 미국에서 IRA 관련해서 보조금과 그 다음에 태양광 관련해서 결국 중국이 공격적으로 전 세계에 물량을 쏟아 부었기 때문에 하나 솔루션이라든지 수많은 태양광 업체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해를 보냈는데요. 일단 첫 번째 8월 15일 이후에 관세 부과된다. 그 다음에 12월 6일 이후에 동남아 4개국에서 들어가는 태양광 모듈은 미국으로 들어가면 적게는 500%예요. 그러니까 많게는 500%, 200%, 뭐 300% 관세가 올라가는데 가격적으로 그 물량들을 커버할 수가 없다. 이제 못 들어간다. 그럼 미국에서 가장 생산 캐파가 큰 회사가 누구냐? 올해 말에 이제 완공이 되면 조지아주에 단일 공장 규모로 미국에서 제일 큰 생산 공장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요, 이제 매출이 떨어지고 있으면은 이 회사는 문제가 되는데 생산량이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이 공장이 완공이 되고 거기서도 생산이 잘 된다. 중국 물량이 안 들어오는 거를 쳐낼 수만 있다. 그럼 돈이 되든 안 되든 간에 IRA 규모가 엄청 큽니다. IRA 세액공제 규모와 생산 세액공제, 그러니까 생산 보조금과 IRA 세액공제 이 두 가지가 무지하게 커요. 이 회사는 그게 이제 뭐 적게는 5천억에서 많게는 조를 넘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더라도 지금은 괜찮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고요. 조선과 방산 좋습니다. 각각의 분명한 이유를 저는 지속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어제 누가 이제 뭐 댓글에다가 뭐 내용이 없네 어쩌네 하는데요. 연속성을 가지고 말을 한 내용을 날마다 앵무새처럼 말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던 분들 보시고 그 내용에 이해를 했으면은 그 종목군들을 바라보는 거고 산업을 명확하게 지금 찍고 보는 게 중요하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선 왜 중요하냐 하반기에. 여름에는 원래는 빠져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일시적인 쇼크에 의해서 그 자리를 한번 주고 다 반등이 나와 버렸어요. 다시 한번 또 빠져준다. 박스권으로 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핵심은 후판 가격이 하반기에 떨어진다. 후판은 뭐냐? 조선의 이 가장 이 원가에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20에서 25%의 후판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제조 원가가 개선이 되고 신조선가는 신고가를 치고 있고 물량은 늘어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공정이 좋아져서 공정 측면에서도 단가를 낮출 수 있어. 그럼 다 좋아. 가격만 좋아지면 이 주가만 메리트 있으면은 살 사람이 널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종목군들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방산 쪽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좋은데 많이 올랐고 또 인적 분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정지에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남은 건 현대 로템인데 8월 말에 이 국방장관이 폴란드를 간다. 그리고 9월 달에 전시회만 8개가 있다. 방산을 봐라. 방산을 가격대는 정해놓고 딱 분할로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K하이닉스는 보유 상태에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고 어제도 똑같은 말을 하지만 썩어도 둔치라고 대장은 그냥 절대 죽지 않는다. 만약에 반등에 실패하고 떨어진다면 박스권을 그리다가 최소한 18만원, 20만원까지는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16만원 라인에 오면 사도 되겠다. 이렇게 좀 봐지고요. 그 외에 솔직히 반도체 섹터 정말로 너무 많이 밀리긴 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소부장도 있고 뭐 전통 소부장이라고 하죠. 뭐 HBM도 있는데 아무래도 성장성에서는 HBM이 압도적이니까 HBM을 보는 게 그나마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날 셌던 블루엠텍하고 SL바이오 이쪽도 그냥 쉽게 죽을 테마는 아닌 것 같아. 종목들이요. 떨어진 거 좀 지켜보고요. 그 다음에 전력인프라 이쪽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는 봤으니까 종목 빨리 보고 넘어가죠. 자, 먼저 SK하이닉스 조금 느리긴 하지만은 얘도 벌써 이 저점 대비해서 한 20% 정도 반등이 나왔는데요. 거의 15만원이니까 거의 15만 2천 원에서부터 반등을 해서 일단 단기적으로 20만 원을 가게 되면 100조 기업이 20%가 오르면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이제 이런 구간에서는 날려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뭐 내가 뭐 물량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이런 구간에 오면 날리고 좀 눌렸을 때 또 사서 이렇게 올라왔을 때 많이 가게 되면 한 20만 원, 그리고 뭐 정말로 이제 뭔가 흐름을 받아서 흐름을 받아서 더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이평선의 저항은 어쩔 수 없으니까 뭐 이렇게 맞고 또 떨어지는 흐름을 기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좀 못 간대요. 무겁잖아요. 무거워서. 그리고 올라가게 되면 다 저항 맞을 거예요. 이런 구간들에서 뭐 대형주니까 뭐 11선에서도 저항 받을 것이고 기준선 전환선에서 저항 받을 겁니다. 무거우니까 삼성전자는 지금 볼 필요가 없고요. 한미반도체도 생각보다 강한 흐름이에요. 다 회복되고 있는 것 같고 PSK 홀딩스 여기도 반등의 폭이 강한데 굉장히 많이 빠졌죠. 이쪽은 반토막 났어요. 반토막 그 이상이 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반도체가 낙폭과대다. 그 어느 섹터보다 이번에 폭락의 주범이었고 가장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낙폭과대로서의 메리트가 반도체가 좀 강하지 않나, 오히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랜만에 2차 전지를 좀 먼저 볼게요.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바닥에서 조금 움직이고 있고 뭐 에코프로도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2차 전지 쪽이 지금 당장 이 박스권을 뚫고 가기에는 업황이라든지 전반적인 흐름에서 좀 어려울 가능성이 저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이 메리트적에서 좀 부족할 것 같고요. 흔히 말해서 주가가 강하게 움직일 때는 이 턴어라운드가 펼쳐질 텐데 아직은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뭐 에코프로는 이동채 회장이 광복절 특사로 나오면서 이렇게 한번 급등을 해주면 쇼 때릴 것 같아. 오히려 쇼 때릴 것 같고, 매수로는 지금 안 볼 것 같아요. PNT가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오늘 수익권 넘어갔다가 또 밀리면서 약간 손실에 또 있는데요. 매수가는 이 근처에요. 이 언저리에서 이렇게 갖다가 추가 매수를 안 하고 있는데, 얘도 바닥을 잡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나머지 엔캠 잠깐 봐보면 얘도 많이 빠졌죠. 흐름 어떻게 하는지 그냥 체크만 해볼 것 같습니다. 2차전지는 딱히 뭐 사고 싶은 종목군들이 많이 없어서 현재 추세도 그렇고 위치도 그렇고. 자, 오늘 이닉스가 가장 먼저 좀 상한가에 들어갔는데요. 종목이 5장에 원래는 그리즈워즈가 먼저 좀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닉스가 움직였는데, 둘 다 매매는 좀 하긴 했는데 좀 아쉬움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올라갈 때 돌파로 좀 들어가서 뭐 짧게 뭐 2, 3%대 짧게 먹고, 이닉스 상따를 하려다가 상따로 들어가긴 했는데 상한가에 순간 팔아버렸는데 상을 안 풀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다시는 잡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5장에 이제 대장이 바뀌는 흐름이 좀 펼쳐져서 그런 것 같고요. 일단 종목군들을 보면 이제 바닥권에서 오랜만에 좀 들어 올리긴 했는데, 거래 대금도 준수해요. 사실은 거래 대금도 뭐 민테크라든지 후발주자들 같은 경우에 거래를 쌓으면서 좀 올라와서 거래 대금 많이 터지는데, 이게 이제 연속성을 가질지 내일 일단은 좀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갭을 들게 되면 이런 장기 평선 한 번 정도는 트라이 할 것 같고, 갭을 못 들더라도 좀 밀렸다가, 이닉스가 제일 먼저 갔으니까 밀렸다가 이 위에 올라가는 흐름을 좀 그려줄 것 같다 정도 생각이 들고, 자, 제약바이오로 좀 넘어가서 친환경 먼저 보고, CS윈드 최근에 실적 이슈로 올라왔다가 이 구간에서는 강력한 저항이 있는 자리에서 일단은 단기 저항을 좀 받았는데요. 일단 이번에 발생된 거래대금 자체가 바닥권에서 이 사상 최대 거래대금을 동반한 흐름이 펼쳐졌기 때문에 이 종목은 눌림으로 봐도 되겠죠. 일단 상승이 연속적으로 4일 나왔으니까 단기 눌림이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CS윈드는 체크를 해보고, 한 57,000원대 정도 내려오면은 괜찮지 않겠냐 일단 생각이 듭니다. 하나솔루션도 최근 이때 수급이 좀 들어왔다가 시장 급락하면서 뭐 연속 이틀 급락을 좀 보이고 일단 좀 올라왔는데요. 얘는 추세로 보면은 사실은 그렇게 좋은 추세는 아닙니다. 추세로 보면 정말로 쭉 빠졌다가 좀 오른 척하고 쭉 밀렸는데요. 이 중간중간에 이 거래대금 이 거래대금은 속일 수 없다. 그러면 이 구간이 넘어가는 순간을 나중에 잘 지켜봐야 됩니다. 34,000원을 어떠한 형식으로 넘어갈지, 어떠한 모멘텀으로 넘어갈지,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뭐 실적 손실폭, 그러니까 지금 적자 기업에서 흑자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 손실폭이 많이 줄어든다든지 뭔가가 바뀌게 되면 이런 구간들에 돌파할 때 거래 대금이 굉장히 실릴 건데, 워낙 역배열의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좀 밀렸다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갈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밀리게 되면 기회는 계속 올 수 있을 것이다. 얘는 급하게 볼 종목은 아닌데, 올해 연말 정도에는 많은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보고 볼 것 같습니다. 자, 제약바이오에서 리가켄바이오가 종가상 신고가죠. 이때 이제 어찌 보면 하나의 악성 매물대가 있었는데 그 구간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상태고요. 일단 10만원이라는 라운드 피겨를 보러 갈 가능성이 있겠죠. 95,000원이니까 10만원이라는 라운드 피겨를 보러 갈 가능성이 높겠다. 근데 단기 저점 대비해서 상승의 폭은 지금 40% 정도 나온 것 같은데요. 40% 정도 나온 상태에서 내일 추가로 급등해 버리면은
단 6거래일 만에 7거래일 만에 50%, 60%에 육박하는 상승폭이 발생을 합니다. 그 상태에서 추격 매수는 굉장히 비추라는 거죠. 비추라는 거죠. 이 종목의 과거 흐름을 패턴을 추적 관찰을 해보면 박스권을 돌파하고 추가로 2, 3일 급등했다가 하락의 폭이 굉장히 깊다. 박스권을 돌파하고 2, 3일 급등했다가 하락의 폭이 굉장히 깊다. 박스권을 돌파하고 2, 3일 급등했다가 음봉 떨어지기 시작하면 하락의 폭이 굉장히 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보유자 영역이다. ABL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보유자 영역이다 라고 봐야 됩니다. 자, SK 바이오팜이 호실적 바탕으로 얘도 단기적으로 추세를 좀 바꿔 놓는 것 같은데요. 일단 장기 박스권에서 거래가 매번 실적 발표할 때마다 지금 거래가 터지고 있는데요. 뭐 올해 이제 2분기 실적은 일단 끝나서 다음 분기 실적도 이미 이 처방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그러면 떨어져도 다시 올라간다. 만약에 얘가 9만원 이하권 내려오면은 분할 매수로 봐도 괜찮겠다. 지금 바로 돌파를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시총이 8조 가까이 되기 때문에 한 방에 돌파는 어렵겠다. 이렇게 올랐다 또 밀려서 다시 올라오고 박스권 트레이딩으로 보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알테오제는 시총이 무거우니까 못 간다. 박스권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퓨처캠도 단기적으로 지수와 함께 같이 올라갔으면, 여기는 거의 지수와 거의 비슷하게 올라왔으면 지수가 밀릴 때 이렇게 밀려서 이렇게 갈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고 보고 싶고, 바이오다인도 이 지수와 함께 떨어지고 지수와 함께 올라간다면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후발주자로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ST팜도 바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가지고 있는 것만 뭐 잘 정리하면 되는 거고, 바로 올라가면. 근데 예를 들어서 바로 못 올라가고 얘도 이렇게 좀 밀렸다 가면 이런 구간 하단이 매수권이다. 어차피 이 종목도 사실은 이번 하락 때 박스권을 그리고 있다가 지수의 영향에 의해서 급락을 했다. 그러면 이게 그냥 박스권에서 반등하는 시그널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이런 생각이요. 그리고 뭐 전력 인프라 쪽이죠. 전력 인프라. 사실 LS 일렉을 오늘 좀 매수를 좀 하고, 저는 종가상 당연히 고가로 마감을 할 줄 알았어요. 내일 MSCI 리뷰가 있는 날인데요. 고가로 마감을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고가로 마감이 좀 안 된 게 좀 아쉬움이 있고요. 종목이 아쉬움이 있고, 내일 MSCI 리뷰가 발표가 됩니다. 편입이 되게 된다면 8월 말에 이제 패시브 자금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쌍바닥 찍고 바닥 그리고 다시 갈 수도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 종목은 좀 아쉬워요. 뭐 이렇게 사다가 동시호가에 그냥 전량 매도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원래는 이게 이제 그 리뷰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 이 음봉을 잡아먹고 이렇게 올리는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올리는 그림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아쉽더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뭐 시장의 좀 특징주 중에 하나가 한국가스공사인데요. 강력한 상승 그리고 정말로 강한 하락 이후에 여기서 쌍바닥을 찍고 돌리는 흐름 속에서 단기 박스권을 돌파. 그럼 이 구간은 이런 자리가 내일 지지가 되는지, 빠지더라도 5일선이라든지 10일 이평선에 지지를 해주는지 정도만 당분간 좀 체크를 하고 볼 것 같습니다. 한국가스공사, 대한고래 쪽에서는 좀 체크할 것 같고요. 파마 리서치는 16만원 이하권 오면 관심있게 좀 봐보면 괜찮겠다. 16만원 이하권 오면 관심있게 봐보면 괜찮겠다 싶고, 자, 오늘 사실 거래대금이 장 중에는 정말 없었어요. 시장에 거래대금이 굉장히 안 돌았고, 장 후반 돼서야 뭐 한국가스공사도 거래가 좀 더 터지는 모습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오전에는 사실 신규 상장이었던 이 뱅크웨어 글로벌, 얘가 거래대금이 굉장히 컸었는데요.
신규 상장주는 항상 정석적인 플레이가 있죠. 시가를 회복하냐 마냐, 시가를 회복하냐 마냐, 그리고 강한 파동을 줬을 때 지지가 확인되냐 아니냐. 지지가 확인됐으면 이런 짝꿍댕이를 만들고 올라와서 눌렸을 때, 그럼 여기서 파동이 1, 2, 3파동, 3파동의 돌파는 절대 타지 않는다. 뭐 이 정도 흐름에서 시장을 뭐 이렇게 보면요, 저도 오늘 되게 이제 뭐 계속 관심 있게 봤던 거는, 뭐 장중 라이브 때도 뭐 이런 신규주는 시가가 회복되는 구간에서 돌파가 나온다 뭐 이런 언급도 계속 했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정석적인 거예요. 정석이에요, 정석. 신규주는 언제나 시가가 회복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에서 이런 W자 패턴에서 지지받고 올라오는 흐름에서 눌림을 보는 거는 상당히 매력적이다. 매력적이다. 그리고 넥라인이 깨지면, 이게 하나의 넥라인이잖아요. 이런 게 넥라인인데 깨지면 조심해야 된다. 왜? 파동이 하나, 둘, 셋, M파동이 끝났고 5장에 떨어지면 위험하다. 시가가 깨지면 항상 시가 위에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 지금은 뭐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이런 게 주입식으로 계속 듣다 보면요, 딱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 종목을 봤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라이브 방송 관련해서 그 이번 주는 제가 휴가를 좀 갑니다. 휴가를 가서 뭐 신청을 하더라도 방송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신청하시더라도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뭐 금요일부터 아마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은요, 분명히 뭐 원웨이로만 쭉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수가 5일 연속 반등이잖아요. 어찌 보면 이 구간에서 뭔가가 내가 하지 않았다라면 또 소외되는 또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시장은 좀 빠르거나 좀 늦거나인데, 우리가 좀 늦을 수도 있는 거고, 방향만 맞으면 된다. 저는 이렇게 시장을 판단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생각으로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스럽게 시장은 큰 충격 없이, 그리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을 했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 좋은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